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예, 그러면 이 적폐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추론 하기 전에 그 관심자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 많이 모르셨는데요. 오늘 먼저 사진 찍고 서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같이 서셔서 손이라도 한번 잡으시면 돼요. 손 잡으세요. 손이라도 한번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 주최하기로 하신 의원님 두 분이 아직 나머지 8분이 못 오셨는데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간호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2차 보고회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좌측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전 편찬위원회는 4년 전인 2014년부터 평화방불관 거리 집중위원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을 중심으로 반헌법 행위자를 기록해서 역사에 남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편찬위원회는 이만열 상임 공동대표님 비롯해서 공동대표 5분, 고문 61분이 지도하에 1차 예약 필진 96분을 위촉하고 실무 작업은 책임 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1만 명을 넘는 시민 여러분들이 시민 편찬위원이 되어 주시고 사업을 지원하고 한 덕분으로 오늘 1차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노력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 보고의 순서는 오늘은 역사 적폐 청산의 뜻을 같이 하시는 국회의원 강창일, 원혜영, 신경민, 천경배, 노회찬, 이종걸, 심상정, 최경은, 전해철, 김종배 국회의원님들이 공동 주최해서 오늘 발표회를 갖습니다. 오늘 순서는 편찬위원회 대표님 인사 말씀, 공동 주최자신 국회의원 인사 말씀, 한홍구 편집인이 1차 조사 완료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변상철 지금역의 사무국장이 반헌법 인사의 서울 취소와 부산권 취소 촉구 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원포별전 편찬위원회 이만열 상임공동 대표님이십니다. 이해동 공동대표십니다. 다음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정배 의원님이십니다. 이종걸 국회의원님이십니다.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평화위원회 언론위원회 강석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윤영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전민규 교수 협의회 회장 충북대 유초화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약산 김원봉 장군의 조카이시고 편찬 사업을 초기부터 지원해 주신 김태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으로 국가폭력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시는 고양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신기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공동대표 연성소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시는 대로 또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찬위원회 이만열 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페이지부터 있는 인사말을 절반 정도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6일에는 반응법 행위자 열전수로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전은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를 헌법 수호자로 참칭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의 이념 공간을 오염시킨 헌법, 반헌법의 전거된 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기대하는 것은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오랜 시간이 지난 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당대에 해보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만 해도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올랐는지를 모르는 이미 돌아가신 사람분들의 인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그런 행위를 한 당자들이 심판대에 오른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대강 이런 말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지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진행된 작업 결과를 모아서 1차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본위원회의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한홍구 교수가 열전 편찬 작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변상철 선생은 서운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의 기본 취지 및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며칠 뒤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유린되어 온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유린된 헌법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과 희생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본 편찬위원회의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보다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 5,000여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불신양면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모든 조사위원과 편찬위원분들의 노고에 대해 대표단과 고문단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 주최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기관들,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편찬사업의 뜻을 같이 해주시고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신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은 오신 순서로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먼저. 예, 우리가 보다 정의롭고 또 헌법과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헌법 행위자들의 행적을 정확하게 규명해내서 평가하고 기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는 사실은 4년 전부터 벌써 시작했는데 이 미래를 잘 내다보고 적폐청산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열 상대표를 비롯한 이렇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뜻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잘 아는 친구들도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저도 이 깜짝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벌써 귀중한 작업이구나. 역사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동시대인의 단죄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돼야만이 제대로 한국사회가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보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보고회가 더욱 보람있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예, 이종걸입니다. 오늘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만열 상임대표님, 이해동 공동에서 5분의 대표님을 접해서 이만열, 이해동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많은 보고에 몸을 바쳐주신 분께서 오셨습니다. 특히나 발표를 맡으신 한원구 선생님과 변상철 선생님, 그리고 또
청정부의 신경민 김종대 의원님께 공동 주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민주자유관 평화박물관에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신예일 세력의 청산되지 못한 점, 그리고 정치공작에 대한 개헌을 통해서 집권을 연장하고 민간 시대의 반공의 국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인권적 국가 폭력을 한 한국 훈정사의 짙은 그늘이 지금도 알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 국가 정점원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헌법 행위를 자행한 크고 작은 괴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으로 탄생한 나라라면 청산되었어야 할 강점기 친일행위, 그래서 결국 그 행적을 역사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라면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사들을 다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행위에 상응한 시민적 준엄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농단 그리고 사법부의 일탈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과 헌법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를 느낌없이 자행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들을 역사 현장에,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필요하면 기소하고 판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탈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핀체위원회 20분의 한국 현대사 용자들이 약 1년 반 동안 편찬 작업의 경과 보고를 해왔고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을 오늘 밝히실 겁니다. 지금 편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과 관련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잇따른 재심 무죄判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소송 취소 그리고 부산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 그리고 환수 방안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작업을 해오신 대표적인 연구진 배상처 현웅구 교수께 제가 공고히 말씀드리고 이 작업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어야 되고 완결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정범 의원께서는 좀 이따가 발표할 서울 관련된 상원법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훈장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겁니다. 지금 건국 훈장이 우리나라 훈장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훈장인데 유관순 열사께서 3등급 독립장을 받고 계시는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1등급 무궁화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상원법으로는 바로잡을 수가 없어서 그 상원법 개정안을 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저도 이 리스트를 쭉 보니까 상당 숫자가 제가 언론으로서 취재원이었고 또 같이 활동을 했고 제가 법조기자를 5년 했거든요. 여기 지금 법조인들은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한 분들입니다. 경찰 중에도 계신 분들도 권력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이 명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 한나 아렌트의 단어가 일단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입에 달고 다는 말의 본질이 맹목적 애국주의, blind patriotism이라고
경계해야 되고 이분들에게도 이런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연배상으로 유신헌법을 공부를 한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헌법교과서와 여러 가지를 보면 유신헌법이 최상의 헌법이었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은 갈봉근 한태현 두 교수였는데 제가 그 뒤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 기자가 돼가지고 들은 얘기는 이 법의 사실상의 저자는 김기춘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뒤에 이제 검찰에서 김기춘 그 당시 고등검사장 그분을 직접 뵀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갈봉근 한태현 두 교수는 명목상의 저자였고 실제 저자는 따로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김기춘 그 저자였고 그 당시 김기춘 씨가 30대였습니다. 40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총명함이 잘못된 거죠. 그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대목의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친 총명함이 정치적, 법률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왔다. 악의 평범성과는 또 다른 측면의 비범함이 잘못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이 리스트는 굉장히 두꺼워질 거고 길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고생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입니다. 항상 민주주의의 부패를 비통하고 또 애석해하면서 어떤 역사를 제대로 물려서 헌신하시는 정말 낯익은 어르신들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한홍구 교수님, 유해동 위원장님, 김영호 교수님, 또 우리 변상철 목사님, 정말 평소에 항상 송구스럽고 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국회가 과연 제 본분을 다 했는가 하는 걸 선생님들 볼 때마다 반성하게 됩니다.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폐청산 또 과거사 정리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예컨대 5.18 지상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진상조사를 왜곡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법학부가 조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예비역장들을 놓지 못하고 거의 소환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최근 불거진 기무사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3월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의경 4개월 가까이 이제 퉁치고 있다가 최근에 기무사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니까 다시 1개월가 되고 이게 지금 집권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이러다가 과연 이 정부 내에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적폐청산 또 과거사 정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분발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로 오늘 행사가 자리매김 됐습니다. 그만큼 밖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어떤 열정도 편찬하시고 이렇게 또 밤낮 없이 정말 고생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와 국회는 도움이 됐는가 응답했는가 이런 점에서 또 반성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까지 오시게 됐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이 명단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사례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저만 해도 벌써 몇 가지
정치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한 부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민간인 학살 유족회 박동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